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지금 2만 달러 선 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조금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스토리지와 웨이브의 급등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고래들의 물량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의 폭락이 매수의 기회로 사로잡혔다면 또 지난주 폭락은 공항 매도에 의한 폭락에 비해 그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장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비트필승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2,400선 아래까지 빠지면서 이제 시황적인 부분도 이제 호재로서 작용될 만한 촉매제도 없고 많이 불안해 하시다가 또 이제 단기적인 최근에 또 많이 이제 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트들에 대해서도 이제 20%, 30%, 막 50%에 육박하는 상승치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서야 찐 반등이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일희일비 하시는데 현재 관점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조금 더 여유롭게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100선까지는 열어두시길 바라겠고 2100선까지 또 관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제 2100선까지 무조건 빠진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여유로운 관점으로 오늘같이 어제 최근에 이제 3일 동안에 있었던 이런 반등세를 노려보시면서 짧은 포지션 가져가시면 충분히 매매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려본 거고 오늘도 좋은 정보 잡아가 보시면서 나와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대조되는지 대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서는 아직 찐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2100선까지는 조금 열어두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네, 다음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예, 비트코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알트코인들도 눈치를 하나씩 보다가 굉장히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도 굉장히 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환호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비트필승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찐반등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거 대비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찐반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시장 단기적으로 좀 반등세를 주는 이 시장을 좀 즐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즐겨가시는지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또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직 시장 어렵지만 조금 가뭄의 단비 같은 수익들 조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 소식 같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죠. 네, 영국 재무부에서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용자 인출을 중단한 암호화폐 대출업체죠. 바벨 파이낸스에서 채무 상환 기간 조정 등 유동성 위기 타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라클 플랫폼 플러그인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출금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들과 또 소식들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썰전 코너 이어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지금 시장에서 기피해야 될 코인과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먼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현재 깊이, 그러니까 유의해야 될 종목이자, 이제 섹터는 이제 결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자산의 개념이 짙은데, 이제 우리 화폐 실용적으로, 현재 이제 탈중화적인 이제 시장이 구축되고 나서 이제 현재 자산 개념까지 입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더불어서 실생활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체인점 이제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이제 버거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결제 플랫폼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있겠죠. 여러 이제 카페, 어떤 이제 체인점, 피자, 또 이제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겠는데 분명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미래 전망, 그러니까 미래 가치적인 이제
섹터들만 존재를 하다 보니까 분명 이렇게 실질적인 사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사용이 돼야 된다. 눈에 보여주는 섹터다. 좋은 섹터다. 앞으로도 필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제 플랫폼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코인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자금 세탁 방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다날에서 만들어낸 자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페이코인인데 현재 실명 계좌를 이제 인용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제 다날과 다날 핀테크에서는 가상자산으로서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따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정적인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현재 제가 또 이제 다날을 좀 좋게 보고 있었던 건 작년 한 해 좀 핫했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한창 나스닥에서 상장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연일 상한가 뭐 4일, 5일 연속 적으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다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동방이라고 아실 거예요. 막 4일 연속 상한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날을 눈여겨봤던 이유가 뭐냐면 쿠팡에서 결제에 이제 50%의 비중을 차지했었는 와중에 60%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라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로켓 배송 이런 이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나스닥까지 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의 물품을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의 급등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자회사가 만든 우리 이제 페이코인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서 제가 그때 당시 자세하게 조사하고 눈여겨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격 반영이 되기 좀 힘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떠한 중점적으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께서는 조금 기피해야 될 코인 또 섹터로 결제 코인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페이코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인 자체가 아직 화폐로서의 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중이고 지금 뭐 어느 정도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아직 들어온 건 아니다 보니까 세금 뭐 같은 경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결제 이제 이런 코인으로서 아직은 실제 화폐처럼 제대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뭐 좀 뭐 버거킹이나 뭐 피자집이나 뭐 커피 뭐 카페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결제에서 결제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이 코인을 만약에 커피를 사 먹는다고 치면은 이 코인을 매수를 해서 지갑을 옮긴 다음에 거기 이제 사이트 안에서 지갑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코인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좀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유일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또 기피해야 될 코인과 섹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기피해야 할 코인 오늘 가져온 코인들은 이제 P2E 섹터 NFT를 기반한 게임 코인들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좀 코인들을 기피해야 한다라고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NFT 좀 열풍이 들면서 P2E 섹터 이제 게임 코인들과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코인들, 알트 코인들도 물론 상승장 때 같이 상승을 했지만 이 NFT 관련 코인들은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도 저는 거품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코인은 많이 상승한 만큼 그만큼 하락하는 폭도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코인들은 제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께서 그렇다면 결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결제 플랫폼에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제 플랫폼의 코인들 모든 섹터들을 조심하셔라, 앞으로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개인 간의 송금에 관해서 이득권이 있는 이제 미국의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결제 플랫폼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수수료만 이뤄내는 그런 이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 가맹점에서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부분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공매도 세력이라던가 가격적인 방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히 현재 다날이라는 이제 자회사에서 분류되면서 이런 상황 시점에서는 어떤 현금성이 있지 않아서 가격적인 방어가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이제 결제 플랫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떠한
기술이라면 현재 이제 카드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카드를 써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가맹점에 가서 옷을 산다,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진행하고 또 결제를 진행하면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구조처럼 보이고 있지만 수수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단점이 있고 중간중간 처리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중간에 나의 계좌에 연결된 은행 그리고 이제 단말기의 여러 가지 회사 그리고 중간 역할에 있는 이제 카드 회사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껴있다 보니까 3% 내지 4%의 수수료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보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수료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제 피에코인, 메탈 같은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도 수수료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 페이코인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페이코인을 사야지만 이제 그 가맹점 해당되는 가맹점에서 현금화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나는 코인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금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좋은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보편화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굳이 페이코인 같은 다른 알트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려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개인 간의 송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지급하는 방식의 어떠한 이제 이득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페이콘 같이 이런 이제 가맹점에서만 활용이 되는 화폐성 개념의 알트코인은 또 특히나 가격적인 방어가 되지 않는 회사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서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페이코인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또 비트필승님이 짚어주셨는데요. 또 제가 여기서 유일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P2E 섹터와 또 게임 코인이나 메타버스 코인들 시장에서는 조금 거품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품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이고 지금 NFT 시장에서는 뭐 다른 이런 게임 코인, 메타버스 관련 뭐 코인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NFT 시장이 있어요. 뭐 디지털 아트라든지 뭐 명품 뭐 옷까지 하면서 뭐 앨범, CD 뭐 등등 엄청 많아요. 뭐 운동화도 있고 최근에 뭐 모브 투어 해갖고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도 NFT 운동화를 장착시켜갖고 막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NFT 시장에 이제 좀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들은 제가 이제 엑시비티나 뭐 리믹스 그리고 뭐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뭐 등등 메타버스 관련된 뭐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포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어쨌든 게임 안에서 이 코인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을 되려면 신규 유저들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뭐야 메타버스? 신기하네. 막 들어왔다가 이 코인을 막 구매하고 아이템도 막 구매해보고 거의 안에서 막 코인도 채굴 해서 뭐 돈도 되니까 팔고 막 이러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은 처음 들어온 이제 유저 수보다 현저히 이제 유저 수가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코인 가격도 시장도 좋지 않아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제 게임 좀 뭐 질릴 수도 있죠. 게임 한 게임 오래 하다 보면 질릴 수 있고 다른 게임 하고 막 이렇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유저가 좀 계속 유입되지 않더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P2E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막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코인들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오히려 P2E 섹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세 가지 부분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방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게임이 질려서 유저 수가 뭐 떠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게임이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정하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엑시비티를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P2E 섹터를 보더라도 정말 현재 고퀄리티,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이제 인터넷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 고저가 일어나지 않는 게임을 진행하는 퀄리티보다 높은 퀄리티의 P2E 섹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구조로서 각광받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섹터가 이제 각광받는 것인데 현재 맞습니다. 유저수가 많이 떠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수요도도 저조해지고 가격적인 방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이 떠나가고 있는 데다가 또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방어를 위해서 코인의 채굴량을 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가격 방어는 되지만 신규 유저 수가 더욱더 안 오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후에 내가 NFT를 활용해서 NFT를 어찌됐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투자 대비 이제 채굴되는 이득권이 저조하다 보니까 신규 유저 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의 엑시 인피니티를 살펴본다면 현재 이제 토지를 이용한 게임 섹터도 현재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제 오리진과 같은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도 이제 연계가 되면서 많은 유저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끌어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충분히 모든 알트들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해결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P2E 섹터가 조금 상승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가장 빠르게 반등이 올 종목은 어떤 건가요? 가장 빠르게 반등이 올 종목은 저는 P2E 섹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P2E 섹터 앞서 이제 필승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P2E 섹터가 이제 플레이 투 던 우리가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만 쓴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물가 낮고 잘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P2E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즐기면서 용돈을 뭐 벌고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뭐 뮤믹스의 뭐 미드4나 등등 디센트랜드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에서 우리끼리 뭐 사회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해서 우리끼리 놀고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그런 메리트를 이제 즐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 들면서 이번 상승자 때 가장 빠르게 반등 올 종목 P2E 섹터일지 이제 메타버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섹터들이 또 새롭게 튀어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이 이제 올라간 만큼 지금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P2E 섹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아까 유저 수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엑시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가격 부분은? 네, 아무래도 수요와 이제 공급의 법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원하고 게임 유저수가 신규주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유저들도 계속 나가고 있고 신규 유저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비트코인 시장 또한 계속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려면 새로운 이제 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뭐 이렇게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께서는 P2E 섹터를 조금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그럼 P2E 섹터가 상승할 때 또 빠르게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엑시 인피니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엑시 인피니티랑 위믹스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위믹스는 생태계적으로 더욱더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저 수를 비교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성이 좋고 기획성이 좋고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저 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저조하다라고 하더라도 유저 수가 많으면은 성공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엑시 인피니티가 기준점이고 가장 좋은 종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우리 유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정책 쪽으로도 지금 NFT나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현재 투자 지원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훨씬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생태계적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는 너도 나도 이제는 많은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메타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각광받을 만한 생태계 구조인데
거기서 P2E 섹터를 배제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설명을 드려봤는데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P2E 섹터는 세 가지가 한 묶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P2E 섹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또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입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공급 수요를 이뤄내가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공급 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 우리가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생태계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꼭 게임이라고 해서 마냥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적인 부분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행착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서 P2E 섹터는 현재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아예 꺾이면서 사라질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우려되는 코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코인은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일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중장기로 가져야 할 종목과 좀 단기성으로 가져야 할 종목들 좀 잘 나눠야겠죠. 아무래도 갑자기 중장기 종목으로 갑자기 이상한 좀 시가총이 낮은 좀 그런 동전 코인들 위주로 뭐 갑자기 난 이걸 중장기 코인으로 가져갈 거야 이러면 좀 제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뭐 단기로 난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단타를 쳐야지. 물론 뭐 그래도 됩니다. 플러스 뭐 한 2, 3% 정도 수익 뭐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암호화폐 시장에 와서 그렇게 안전한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오늘 같이 이제 알트코인들 굉장히 순환 펌핑 많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오히려 단타를 치는 것이 더 이제 유용하지 않나, 네, 좀 더 효율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 종목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가총이 좀 높은 시가총이 10위 안에 있는 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또 하면서 스테이킹도 좀 가능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킹과 뭐 디파이 플랫폼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면서 좀 안전한 코인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코인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이 좀 낮은 요즘 트렌드가 시가총이 낮은 알트코인 위주로 좀 펌핑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면서 손절가 짧게 잡아가시면서 단타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이 이제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필승 전문가님, 저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코인들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뉴스사이퍼 네. 같은, 네네. 일단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오늘 가져온 저희들이 유의 종목 지정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게 그러니까 아예 뭐 이제 기피한다. 우리 유일 전문가님은 이제 뭐 메타버스나 P2E 섹터 아예 배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아예 배제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유의 종목 지정을 보시면 최근에 뉴스사이퍼가 100% 넘게 올랐었죠. 유의 종목 지정 자체는 CEX 그러니까 중화거래소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지면서 유의 종목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위축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진행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10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처럼 우리가 미래적인 전망이 없어요. 비교적 저조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격적으로 안 오른다, 덜 오른다, 혹은 빠르게 안 오른다 이런 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도 활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식으로 들어가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던 것이고 현재 코인으로 봤을 때도 우리 유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스테이킹이나 이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적금식으로 이것도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종목을 사서 마냥 내가 산 매수 평단가보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코인 개수를 늘려갈 수 있는 작업까지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권을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짜시면 좋으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필승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2E 섹터 뭐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제가 안 좋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유의 종목으로 선정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정말 이제 수익을 굉장히 좀 냈었는데. 그런 유의 종목이라고 해서 뭐 안 좋게 보고 뭐 P2E 섹터를 안 좋게 볼 필요가 없고 저희가 이 코인 시장에 어차피 들어온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생각하는 이건 뭐 잡코인이다, 뭐 잡알트코인이다, 뭐 중국 코인이다, 몬 코인이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그 코인이 뭐 잘 나간다고 저희가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코인 그 시점이라면 저희에게는 좋은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코인, 뭐 이런 코인의 전망에 대해 좀 따져볼 필요가 없다. 코인은 그냥 차트적으로 움직이고 많이 의존하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으면 그 코인은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금 기피해야 될 코인과 섹터들을 보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은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의해야 할 부분들 또 위험한 부분들 챙겨가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 동향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비트필승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비트코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기존에는 가장 시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매물대가 저조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저조한 상태에서 지지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가고 빠지고 사실 그렇게 강력한 지지저항대 라인이 아닙니다. 근데 제 기존에는 촉매제 역할 항상 이제 그러니까 몇 달 긴 시간 동안 제가 호재보다도 악재성 해소의 이슈에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황적인 부분을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시황적인 부분보다도 이제는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이 더욱 조금 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기관이 됐건 세력이 됐건 저희들도 알 수가 없겠는데 현재 증시 또한 같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같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격적 예측이 어렵다시피 시기적인 관점 예측이 더욱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7월 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발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방어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 발표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 올해 만약에 악조건 쪽인 상황 속에서도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3월과 4월과 같은 장은 한 번쯤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셔라.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3, 4월 같은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의 상승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관망이 아니라 방향성 잡아가 보시면서 단타적인 매매, 스윙적인 매매를 인용하시면서 나의 시드를 불려나가는 작업 그리고 물탈 시점도 잡아보신다라는 점. 만약에 마이너스 90%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3, 4월 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본절가에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물타기 작업만 잘 하시면 충분히 현금성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시 잡으면서 남들과보단 더욱더 나은 손익 분기점을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 기피해야 될 코인과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트필승님께서 비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